안녕하세요. 마스터 제이입니다. 미스터리 제이의 탐정소설 시리즈 그 16번째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식지 않는 방향. 처음에는 소리였다. 새벽이 끝나기 직전 도시는 늘 같은 소리를 낸다. 누군가의 창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물이 관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 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지 않았다. 눈을 뜨는 순간 방향이 생긴다. 그는 아직 방향을 원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두고 간 흔적은 아니었다. 흔적처럼 보이도록 놓아진 것이었다. 봉투의 모서리는 조금 눌려 있었고 눌린 각도는 일부러 만든 흔적이었다. 우연은 각도를 계산하지 않는다. 제이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열기 전에 시간이 더 많은 정보를 준다. 봉투를 놓은 사람은 열기 전에 시간을 계산했을 것이다. 그는 계산된 시간을 그대로 두었다. 밖에서는 구급차가 지나갔다. 사이렌은 멀어질수록 또렷해졌다. 제이는 그 점을 기억해 두었다. 이 도시에서는 중요한 것일수록 멀리서 들린다. 그날 여자는 처음으로 같은 질문을 2번 받았다. 질문은 같았지만 받는 방식이 달랐다. 처음에는 친절했고 2번째에는 조심스러웠다. 조심스러운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때 나온다. 그녀는 그 차이를 느꼈다. 그날 누가 먼저 말을 걸었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동안 손이 의자를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다. 풀린 뒤에도 손은 같은 자리에 남아 있었다. 몸은 이미 한 번 선택을 끝냈다는 표정이었다. 남자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벽은 하얗고 냄새는 깨끗했다. 깨끗한 냄새는 기억을 지운다. 그는 그 냄새를 싫어했다. 기억이 지워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그는 일부러 손을 주머니에 넣고 접힌 종이를 만졌다. 접힌 선이 손바닥을 찔렀다. 그 찌름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봤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닥은 젖어 있었다. 젖음은 늘 먼저 온다. 이유 없이 온 젖음은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는 그 이유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제이는 봉투를 결국 열었다. 안에는 종이가 한 장뿐이었다. 문장은 짧았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서명은 없었다. 서명이 없다는 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다. 책임이 이미 이동했다는 뜻이다. 그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지 않았다. 접지도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그대로 두는 건 흔들림을 키운다. 그날 오후 여자는 골목을 다시 지났다.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은 동선은 늘 사건을 부른다. 골목은 평범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걸음은 일정하지 않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애매한 속도.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이름은 아니었다. 소리도 아니었다. 그냥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그 변화를 느꼈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리지 않음은 이제 습관이었다. 습관은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사람을 특정 위치에 고정시킨다. 남자는 병원을 나와 같은 골목을 향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쪽으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멈춘다. 멈추는 순간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는 드러나고 싶지 않았다. 골목 입구에서 그는 누군가를 봤다. 여자였다. 그는 바로 알아봤다. 알아본 순간 심장이 늦게 뛰었다. 늦은 박동은 후회가 아니라 확신이다. 그는 확신이 생긴 자신을 미워했다. 제이는 사무실을 나섰다. 봉투는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가져가는 순간 이야기가 그의 것이 된다. 그는 아직 자기 것이 되길 원하지 않았다. 그는 골목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반대 방향은 언제나 늦다. 늦음은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시간에 서로를 떠올렸다. 떠올림의 방식은 달랐지만 순서는 같았다. 먼저 떠오른 것은 장면이 아니라 감각이었다. 손끝의 미지근함, 목덜미의 서늘함,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매한 온도. 그 온도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방향을 만들었다. 며칠 뒤 사건은 하나 더 생겼다. 새로운 시체는 없었다. 대신 누군가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사실만 남았고 어디로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라짐은 늘 질문을 만든다. 질문은 다시 사람을 움직인다. 제이는 그 사라짐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이는 건 애도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계산이 끝난 뒤 그는 처음으로 봉투를 접었다. 접힌 선은 이전과 달랐다.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여자는 잠을 자지 못했다. 잠들지 못한 밤은 길다. 길어진 밤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결국 말을 낳는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펜을 들었다. 쓰지 않기 위해서였다. 쓰지 않는 선택은 말을 미루는 방식이다. 남자는 집을 비웠다. 비워진 집은 금방 소문을 만든다. 소문은 사실보다 빨리 움직인다. 그는 그 빠름을 이용했다. 빠른 소문은 방향을 흐린다. 흐려진 방향은 진짜를 숨긴다. 제이는 알았다. 이제 이 일은 찾는 문제가 아니라 늦추는 문제가 되었다는 걸. 누군가 먼저 손을 놓게 만들면 순서는 다른 방향으로 굴러간다. 굴러간 순서는 다시는 같은 자리에 오지 않는다. 새벽이 왔고 도시는 다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전날과 같았지만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의미가 달라졌다는 건 누군가가 이미 움직였다는 뜻이다. 제이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말은 짧았고 공기는 오래 남았다. 이번엔 돌아볼 수 없겠군. 도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방향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은 한 번 더 접혔다. 해가 떠오르기 전의 시간은 늘 사람을 속인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게 늘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진다. 제이는 그 사라짐을 기다렸다. 사라지는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골목은 낮과 다르지 않았다. 빛이 들어왔을 뿐 바닥의 결은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결은 빛보다 오래 남는다. 그는 결을 보며 걸었다. 발을 어디에 두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피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여자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소음이 방을 채웠다. 소음은 생각을 밀어낸다. 밀려난 생각은 다른 곳에 붙는다. 그녀는 그 붙는 지점을 느끼고 있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손목이 아팠고 이유 없이 어깨가 무거웠다.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알면서도 받지 않는 선택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단단해진 사람은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대신 오래 갈라진다. 그녀는 그 갈라짐을 선택했다. 남자는 역 근처를 서성였다. 사람이 많은 곳은 안전해 보인다.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숨는다. 그는 일부러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않았다.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벽은 사람을 한 방향으로만 보게 만든다. 그 방향은 늘 바뀌다. 그는 다시 주머니 속 종이를 만졌다. 이제는 찌르지 않았다. 손바닥에 굳은 살에 선이 익숙해졌다. 익숙해졌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다. 위험한 건 대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손을 빼지 않았다. 제이는 서점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지 않았다. 유리 너머로 안을 봤다. 책들은 가지런했고 사람들은 조용했다. 조용함은 관리된 상태다. 관리된 상태에서는 우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우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안에서 누군가가 책을 떨어뜨렸다. 소리는 작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다. 동시에 움직이는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그 시선의 방향을 기억했다. 한 명이 늦었다. 아주 조금. 늦은 반응은 몸이 이미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 사람은 여자가 아니었고 남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둘과 연결된 사람이었다. 연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대신 반응의 속도로 남는다. 제이는 그 속도를 머릿속에 담아두었다. 담아두는 순간 방향은 조금 더 또렷해졌다. 여자는 결국 집을 나섰다. 나서지 않으면 방 안의 공기가 자신을 잠식할 것 같았다.
잠식은 천천히 온다. 천천히 오는 것은 대처하기 어렵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이기로 했다. 빠른 걸음은 불안과 닮아 있지만 불안과 다르다. 불안은 멈춘다. 빠른 걸음은 밀고 나간다. 골목 입구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멈췄다. 멈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사였다. 반사는 몸이 기억을 이겼다는 뜻이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숨을 내쉬는 동안 그날의 온도가 다시 올라왔다. 미지근한 열이 목덜미에 맺혔다. 괜찮아. 말은 작게 나왔다. 자신에게 하는 말은 늘 작다. 크게 말하면 거짓이 된다. 그녀는 거짓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플랫폼 끝에 서 있었다. 기차는 아직 오지 않았다. 도착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다. 기다림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든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려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움직인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제이는 골목의 반대편에서 멈췄다. 그는 골목을 건너지 않았다. 건너는 순간 사건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는 가장자리에 남았다. 가장자리는 중심보다 많은 것을 본다. 중심은 늘 눈앞만 본다. 세 사람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 있었다.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연결했다. 보지 못하면 상상하게 된다. 상상은 기억보다 빠르다. 빠른 것은 앞서간다. 앞서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그 발소리는 익숙하지 않았다. 익숙하지 않은 소리는 오래 남는다. 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제 이 일은 확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는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움직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남자는 발걸음을 늦췄다. 제이는 숨을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 공기가 멈췄다. 멈춘 공기는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결과를 준비한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다. 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소리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가까워질 때보다 멀어질 때가 더 또렷했다. 멀어진다는 건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지나갔다는 뜻이다. 지나간 뒤에야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알아차린다. 여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선은 바닥을 훑고 있었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긴장시켰다. 무언가 있었다면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설명은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그녀는 편해지지 않았다. 남자는 플랫폼 끝에서 한 발 물러섰다. 선로 쪽이 아니라 사람들 쪽으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건 숨는 게 아니라 섞이는 일이다. 섞이면 개별성은 흐려진다. 그는 흐려지길 원했다. 흐려지는 동안 자신의 선택도 함께 흐려질 거라 믿었다. 제이는 숨을 다시 쉬었다. 짧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다. 길어진 숨은 생각을 뒤로 미룬다. 그는 생각을 미루고 싶었다. 지금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관찰의 지속이었다. 끝내지 않는 관찰은 사건을 다른 형태로 바꾼다.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말의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 말이 걸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반응이 중요했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 움찔은 공포가 아니라 인식이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반응. 남자는 같은 순간 손에 힘을 주었다. 주머니 속 종이가 구겨졌다. 종이는 소리를 냈다. 아주 작게. 하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낸 소리는 언제나 크게 들린다. 그는 그 소리를 지우기 위해 기침을 했다. 기침은 시간을 끄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제이는 그 기침을 놓치지 않았다. 골목과 플랫폼은 떨어져 있었지만 소리는 방향을 가리지 않는다. 그는 소리의 타이밍을 머릿속에서 이어붙였다. 이어붙인 순간 하나의 선이 만들어졌다. 그 선은 여자를 지나 남자를 향해 있었고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었다. 여자는 마침내 한 발 내디뎠다.
뒤가 아니라 옆이었다. 옆으로 움직이는 건 도망이 아니다. 시야를 넓히는 선택이다. 그녀는 그 선택을 했다. 선택을 하는 순간 몸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풀린 긴장은 다른 감각을 불러왔다. 냄새였다. 오래된 물기와 금속, 그리고 사람의 체온이 섞인 냄새. 그 냄새는 기억보다 먼저 왔다. 기억은 늦고 감각은 빠르다. 빠른 감각은 방향을 바꾼다. 그녀는 그 방향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지 못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다시 그날로 돌아갈 것 같았다. 남자는 결국 기차를 타지 않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발을 빼냈다. 닫히는 문을 바라보는 건 자신을 남기는 일이다. 그는 남았다. 남았다는 사실이 그를 가볍게 만들지 않았다. 대신 무거워졌다. 무거움은 선택의 결과다. 그는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제이는 골목의 입구에서 한 발 더 다가갔다.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다.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서 멈췄다. 경계에 서면 양쪽을 모두 볼 수 있다. 그는 그 위치를 오래 유지했다. 오래 유지하는 동안 사람들의 움직임이 단순해졌다. 복잡한 동선은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목적을 드러낸다. 골목 안쪽의 남자는 등을 돌렸다. 돌아서는 순간 여자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안도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하게 했다. 보지 못한 얼굴은 마음속에서 자란다. 자란 얼굴은 실제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 그 남자는 빠르게 걸었다. 빠른 걸음은 결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망설임의 다른 형태다.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망설이는 동안 발은 스스로 방향을 정한다. 그 방향은 대개 가장 익숙한 곳이다. 제이는 그 익숙함을 떠올렸다. 사람은 위기에서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간다. 여자는 돌아보지 않는 방식으로, 남자는 정리하려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건은 새로운 얼굴을 만든다. 여자는 골목을 벗어났다. 벗어나는 순간 다리가 잠깐 풀렸다. 풀린 다리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착각은 위험하다. 그녀는 손을 벽에 짚었다. 벽의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차가움은 현실을 불러온다. 남자는 같은 시간 전화기를 꺼냈다.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통화 기록을 훑었다. 훑는 동작은 과거를 확인하는 일이다. 확인하는 순간 과거는 현재로 돌아온다. 그는 돌아온 과거를 밀어내지 않았다. 밀어내면 더 강해진다. 제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노트를 펼쳤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적지 않는 기록도 있다. 머릿속에 남겨두는 기록. 그는 그 방식을 택했다. 글자는 고정되지만 기억은 움직인다. 움직이는 기억은 다음을 부른다. 도시는 다시 소리를 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흩어지는 동안 누군가는 가벼워졌고 누군가는 더 무거워졌다. 무거워진 쪽이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쪽이 결국 다음 장면을 만든다. 제이는 마지막으로 골목을 돌아봤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미 하나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바뀐 순서는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리려는 순간 더 큰 균열이 생긴다. 그는 발걸음을 돌렸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망설임이 끝났다는 건 결심이 섰다는 뜻이 아니라 관찰이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누군가 더 이상 숨지 못할 것이다. 2부. 흔들리는 사람들. 말은 늘 늦게 온다. 사건이 지나간 뒤에야 사람들은 입을 연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않는다. 확신이 없을 때 사람은 침묵을 선택한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계산이다. 계산이 끝나는 순간 말은 쏟아진다. 그리고 그 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진다. 여자는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질문을 던진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표정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표정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에 떠올릴 것도 줄어든다. 그녀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죠?
목소리는 낮았고 단정했다. 단정한 질문은 상대를 안심시키는 척하지만 실은 도망갈 틈을 줄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동안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손가락이 서로 닿지 않게 벌어졌다. 엉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이었다. 혼자였나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빨랐다. 빠른 질문은 상대의 리듬을 깨뜨린다. 그녀는 숨을 한 번 내쉬었다. 길지 않았다. 길게 쉬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면서도 사실이 아니었다. 기억은 있었다. 다만 꺼내지 않기로 한 장면이 있을 뿐이었다. 꺼내지 않으면 그 장면은 아직 현재에 머문다. 현재에 머문 장면은 해석되지 않는다. 그녀는 해석을 원하지 않았다. 남자는 다른 장소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다. 방은 더 밝았고 질문은 더 짧았다. 밝은 방에서는 그림자가 줄어든다. 그림자가 줄어들면 사람은 더 또렷해 보인다. 그는 또렷해 보이는 쪽을 택했다. 왜 그렇게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질문이 끝나자마자 그는 대답했다.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의심은 자란다. 그는 의심이 자라기 전에 말을 끝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짧은 문장은 설명을 요구한다. 하지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짧은 문장은 독립한다. 그는 독립된 문장을 남겼다. 더 말하지 않았다. 더 말하지 않는 선택은 자신감처럼 보인다. 질문을 던진 사람의 시선이 그의 손으로 내려갔다. 손은 주머니 안에 있었다. 주머니 안에 있는 손은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안전해 보이는 손은 종종 무언가를 쥐고 있다. 그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제이는 그 두 장면을 겹쳐보았다. 여자의 침묵과 남자의 단정한 대답. 둘 다 방어였다. 하지만 성질은 달랐다. 여자의 방어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었고 남자의 방어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늘려진 시간에는 감정이 쌓이고 줄어든 시간에는 계산이 남는다. 사람들은 계산보다 감정을 먼저 공격한다. 여자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신발을 벗지 않았다. 벗는 순간 하루가 끝난다. 그녀는 하루를 끝내고 싶지 않았다. 현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동안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다른 형태로 변했다. 문장 대신 장면으로, 장면 대신 감각으로. 어깨가 무거웠다. 무거움은 통증이 아니라 잔상이다. 그녀는 그 잔상을 손으로 지우지 않았다. 지우면 더 또렷해진다. 대신 그대로 두었다. 두는 동안 몸이 먼저 반응했다. 숨이 얕아졌다가 다시 깊어졌다. 깊어진 숨은 결심의 전조였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손을 씻었다. 손을 씻는 행위는 무언가를 끝냈다는 착각을 준다. 그는 그 착각을 필요로 했다. 물이 손등을 때리는 동안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기다렸다는 말.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무엇을 기다렸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기다림의 대상이 명확해지는 순간 기다림은 의도가 된다. 의도는 책임을 만든다. 그는 책임을 아직 원하지 않았다. 제이는 기록을 다시 보지 않았다. 이미 적힌 문장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같은 질문 앞에서 얼마나 다른 속도로 반응하는지였다. 반응의 속도는 성격이 아니라 공포를 드러낸다. 여자는 질문이 끝난 뒤 한참을 밖에서 서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면 안전해진다. 안전해지면 방금 했던 말이 확정된다. 그녀는 확정되는 걸 피했다. 대신 바깥의 공기를 마셨다. 공기는 차가웠고 차가움은 생각을 또렷하게 만든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변명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사실에 가까웠다. 사실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불편해진다. 불편함은 결정을 요구한다. 남자는 밤늦게 다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확인은 질문보다 위험하다. 질문은 모른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만 확인은 이미 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말씀하신 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는 보지 못했지만 그 동작은 습관처럼 나왔다. 기록되었다는 말은 안심을 주는 동시에 되돌릴 수 없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였다. 제이는 늦은 밤 골목 근처를 다시 걸었다. 사람들이 많아진 시간이었다. 낮보다 더 많은 발걸음이 오갔다. 많은 발걸음은 흔적을 지운다. 지워진 흔적은 다시 상상으로 채워진다. 상상은 늘 과장된다. 그는 그 과장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여자는 결국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날과 상관없는 일, 오래전의 기억. 관련 없는 말은 관련 있는 것을 숨긴다. 그녀는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고 숨기는 건 무지보다 위험하다. 남자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가능성은 사람을 안정시킨다. 안정은 방심을 낳는다. 방심은 실수를 부른다. 제이는 그 실수가 어디서 나올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말이 많아지는 쪽 혹은 말이 사라지는 쪽. 둘 중 하나였다. 그는 그 사이에서 기다렸다. 기다림은 이제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 사건이 그를 기다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자는 질문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일어나도 된다는 말이 없었고 앉아 있으라는 말도 없었다. 말이 없을 때 사람은 스스로 규칙을 만든다. 그녀는 규칙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간을 늘렸다. 시간이 늘어나면 질문의 모서리가 무뎌진다. 제이는 펜을 내려놓지 않았다. 쓰지 않으면서도 쥐고 있는 자세. 그 자세는 상대에게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기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긴다. 가능성은 사람을 흔든다. 그는 그 흔들림을 기다렸다. 다른 기억은요? 제이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질문은 짧았다. 짧은 질문은 여지를 남긴다. 여지는 상대의 몫이 된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 들었던 고개가 다시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 빨랐다. 빨라진 속도는 방어가 아니라 피로였다. 피로는 거짓말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말은 단정했지만 끝이 흐려졌다. 끝이 흐려지는 말은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제이는 그 틈을 그대로 두었다. 지금은 파고들지 않았다. 파고들면 다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자는 손을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에는 손가락을 붙였다. 붙이는 동작은 정리의 신호다. 그녀는 스스로를 정리하려 하고 있었다. 제이는 그 장면을 기억해 두었다. 정리는 언제나 사건보다 사람을 먼저 바꾼다. 남자는 두 번째 질문을 받을 때 이미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떠올리고 있었다.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할 때 가장 쉽게 무너진다. 반복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미세한 차이를 만든다. 그 차이는 목소리의 높이, 호흡의 길이, 시선의 위치 같은 것들이다. 그날 누굴 기다렸습니까? 제이가 물었다. 이번에는 질문이 조금 길었다. 길어진 질문은 상대의 준비를 무너뜨린다. 남자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그 한 박자는 계산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특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어는 조심스러웠다. 특정하지 않음은 책임을 흐린다. 흐려진 책임은 잠시 안전하다. 제이는 그 안전함이 오래가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제이가 덧붙였다. 질문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관찰은 반박하기 어렵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임은 동의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대화의 주도권을 넘기는 동작이다. 그는 그 동작을 습관처럼 사용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가능성의 언어. 가능성은 사실을 밀어낸다. 제이는 가능성을 적지 않았다. 대신 가능성을 말한 순간을 기억했다. 여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고개를 들지 않았는지. 질문은 있었지만 답은 없었다. 답이 없다는 건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밤에 올라온다. 그날 밤 그녀는 불을 켜고 잤다. 어둠을 견디고 싶지 않았다. 불빛은 그림자를 만든다. 그림자는 형태를 갖는다. 형태를 가진 것은 상대하기 쉽다. 그녀는 상대할 수 없는 것보다 상대할 수 있는 것을 원했다. 남자는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지 않았다.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신발을 신은 채로 앉는 자세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신호다. 떠날 준비를 한 사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머무르지 않음으로써 안심하려 했다. 제이는 두 사람의 밤을 같은 선 위에 올려놓았다. 여자는 빛을 켰고 남자는 떠날 준비를 했다. 하나는 정면으로 버티는 방식, 다른 하나는 옆으로 빠지는 방식이었다. 방식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다.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말보다 행동의 타이밍이 중요해진다는 걸. 그리고 그 타이밍은 곧 어긋나기 시작할 것이다. 3부. 붕괴 지점. 붕괴는 소리 없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무너지는 순간을 폭발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서 시작된다. 제이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질문을 멈췄다. 질문을 멈추면 사람은 스스로 말을 찾는다. 여자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는 동안 몸이 먼저 반응했다. 밤이 되면 어깨가 굳었고 아침이 되면 손끝이 차가웠다. 차가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대비다. 그녀는 대비하고 있었다. 무엇을 대비하는지는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녀는 같은 길을 피하기 시작했다. 피한다는 건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억을 피할수록 기억은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 골목 대신 큰 길을 택했고 큰 길 대신 사람 많은 곳을 택했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개인의 움직임이 묻힌다. 묻힌다는 감각은 잠시 안정을 준다. 남자는 반대로 움직였다. 익숙한 곳으로 돌아갔다. 익숙한 곳은 설명이 필요 없다. 설명이 필요 없는 공간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아도 된다. 그는 그 편안함을 이용했다. 편안함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제이는 두 사람의 동선을 겹쳐보았다. 멀어지는 듯 보였지만 중심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피하는 사람과 돌아가는 사람. 둘 다 같은 장면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기준이 있다는 건 그 장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균열은 작은 말에서 시작됐다. 여자는 어느 날 아무렇지 않은 질문을 받았다.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질문. 그날의 날씨, 평소의 퇴근 시간, 자주 가는 카페. 그녀는 대답했다.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순간 스스로 멈췄다. 대답이 너무 빨랐다. 준비하지 않은 질문에 준비된 사람처럼 반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깨달음은 늘 늦다. 늦은 깨달음은 공포로 바뀐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골목을 꿈꿨다. 꿈속의 골목은 말라 있었다. 물기도 경계도 없었다. 대신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림자들은 서로 닿지 않았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방향을 보며 깨어났다. 남자는 같은 날 오래된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이미 읽었고 답하지 않았던 문장. 다시 읽는다는 건 끝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지우는 순간 그날이 과거가 된다. 그는 과거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종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접지 않았다. 펼쳐진 상태로 테이블 위에 두었다. 펼쳐진 종이는 방어가 없다. 방어가 없다는 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제이는 그 변화를 느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사람은 무너지기 직전에 동작이 단순해진다. 여자는 피하던 길을 다시 떠올렸고 남자는 정리하던 습관을 멈췄다. 멈춤은 붕괴의 전조다. 그는 한 가지를 다시 꺼냈다. 젖음이 사라진 시간. 그 시간대에 두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떠올렸다.
하지 않았다는 건 선택이다. 선택은 흔적을 남긴다.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남자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 둘 사이에는 짧은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이 사건을 만들었다. 사건은 행동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행동 사이의 공백에서 태어난다. 여자는 결국 말을 꺼냈다. 상대는 제이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중요했다. 말은 언제나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향으로 먼저 흘러간다. 그때요. 그녀가 말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은 조심스러웠고 끝을 흐렸다. 끝을 흐리는 건 아직 돌아갈 길을 남기는 방식이다. 남자는 같은 시간 전혀 다른 곳에서 멈춰섰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떨림은 후회가 아니라 결정이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정리하지 않기로. 정리를 멈춘다는 건 쌓아두겠다는 뜻이다. 쌓인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 제이는 그날 처음으로 결론을 미뤘다. 미룬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알고도 당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 당기면 사건은 하나의 얼굴만 갖게 된다. 그는 얼굴이 여러 개인 사건을 원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흔들렸다. 여자는 기억이 새어나오는 걸 막으려 애썼고 남자는 기억을 붙잡으려 애썼다. 막는 쪽과 붙잡는 쪽. 그 둘은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 붕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건 분명했다. 그리고 제이는 알고 있었다. 이제 다음은 질문이 아니라 대면이라는 걸. 대면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면은 오래 준비된다. 준비는 일정한 간격으로 쌓이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제이는 그 간격을 늘렸다. 늘린 간격만큼 사람들은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된다. 여자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말을 꺼낸 뒤에 오는 정적은 말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무겁다. 그녀는 그 무게를 견뎠다. 견딘다는 건 버틴다는 뜻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겠다고 몸에 명령하는 일이다. 명령은 오래 가지 않는다. 하지만 충분히 오래 가면 다른 반응을 불러온다. 그녀는 결국 창을 닫았다.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자 안쪽의 소리가 커졌다. 자신의 심장 소리, 호흡의 길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 진동은 방향을 알려준다. 그녀는 그 방향이 다시 골목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남자는 종이를 접지 않은 채로 테이블 위에 두었다. 펼쳐진 종이는 더 이상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의 형태였다. 그는 종이를 보는 대신 벽을 보았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다.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벽은 시간을 늘린다. 늘어난 시간 속에서 생각은 제멋대로 자란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질문이 아니라 재구성이었다. 누군가가 그날을 다시 배열하는 순간 자신이 선택한 위치가 드러난다. 드러나는 위치는 옮길 수 없다. 그는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제이는 두 사람을 한 공간으로 부르지 않았다. 부르는 순간 사건은 외형을 갖는다. 그는 외형을 늦추고 싶었다. 대신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질문을 던졌다. 질문은 달랐지만 닿는 지점은 같았다. 여자는 그날을 떠올릴 때 항상 같은 장면에서 멈췄다. 어깨가 아니라 공기였다. 누군가 가까워졌을 때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 그녀는 그 변화를 감지했고 그래서 멈췄다. 멈춘 이유가 명확해질수록 책임의 범위도 넓어진다. 그녀는 그 넓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남자는 그날을 떠올릴 때 항상 다른 장면에서 시작했다. 여자가 멈춘 뒤의 시간. 그 시간은 길었다. 길다는 건 선택지가 많았다는 뜻이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중요해진다. 그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단어는 사람을 살린다. 동시에 사람을 묶는다. 제이는 단어를 떼어냈다. 기다림, 멈춤, 사라짐. 단어를 떼어내자 남은 건 행동의 빈칸이었다. 빈칸은 채워지길 원한다. 사람들은 빈칸을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못하는 쪽이 먼저 움직인다. 여자는 처음으로 길을 바꿨다. 피하던 길도
익숙한 길도 아닌 제3의 길. 제3의 선택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불안은 솔직함을 끌어낸다. 그녀는 자신이 그날 왜 돌아보지 않았는지 이유를 찾지 않기로 했다. 이유를 찾는 순간 변명이 생긴다. 남자는 반대로 익숙한 곳을 끊었다. 늘 가던 카페, 늘 앉던 자리. 익숙함을 끊는 건 결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흔적을 재배치하는 행위다. 그는 흔적이 쌓이는 위치를 바꾸고 있었다. 제이는 그 움직임을 감지했다. 감지는 확인보다 빠르다. 그는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면 이야기가 닫힌다. 그는 아직 닫고 싶지 않았다. 대신 한 가지를 던졌다. 아주 작은 돌멩이처럼. 여자에게는 짧은 메시지, 남자에게는 짧은 질문. 같은 시간 다른 방식. 여자는 메시지를 읽고 지웠다. 지우는 속도가 빨랐다. 너무 빨랐다. 빠른 지움은 이미 준비된 행동이다. 준비된 행동은 우연을 허락하지 않는다. 남자는 질문을 읽고 답하지 않았다. 답하지 않는 동안 손이 종이를 덮었다. 덮는 동작은 숨김이다. 숨기는 순간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선택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기울었다. 기울어짐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다음 날의 동선에서 드러난다. 여자는 골목을 다시 지나야 했고 남자는 그 근처를 맴돌았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었다. 제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장소에 섰다. 바닥은 말라 있었고 경계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사건은 바닥이 아니라 사람의 높이에서 일어난다는 걸. 시선이 닿는 높이, 숨이 섞이는 높이,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 그는 그 높이를 기준으로 공간을 재단했다. 그리고 조용히 결론을 하나 접었다. 펼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붕괴는 눈앞에 와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침묵을 깨느냐였다. 침묵은 생각보다 오래 버텼다. 사람들은 침묵이 금방 깨질 거라 믿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한 번 익숙해진 침묵은 말보다 단단하다. 제이는 그 단단함을 느끼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흘려보내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이 버티고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조금씩 안쪽이 마모되고 있는데도. 여자는 골목을 지나며 발걸음을 세지 않았다. 세는 순간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대신 주변을 보았다. 가게 간판, 닫힌 셔터, 벽에 붙은 낡은 전단지. 평범한 것들은 사건을 숨긴다. 숨긴다는 건 보호가 아니라 지연이다. 지연된 기억은 다른 형태로 튀어나온다. 그녀는 갑자기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웃음은 불안의 다른 얼굴이다. 웃어버리면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웃음을 삼키는데 힘이 들어갔다. 힘이 들어간다는 건 아직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남자는 같은 시간 다른 쪽 골목을 돌았다. 돌아가는 길은 짧았지만 그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속도를 늦추면 생각이 많아진다. 생각이 많아지면 기억의 빈틈이 드러난다. 그는 그 빈틈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속도를 높였다. 빠른 걸음은 생각을 밀어낸다. 제이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속도가 바뀌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드러낸다. 그는 머릿속에서 두 사람의 움직임을 겹쳤다. 겹친 동선은 어긋나 있었지만 어긋나는 방식이 닮아 있었다. 닮았다는 건 같은 기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준점은 언제나 사건이 아니라 사건 직전의 선택이다. 여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을 켰다. 이번에는 모든 불을 켰다. 밝음은 그림자를 줄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노출시킨다. 그녀는 노출을 택했다. 숨기는데 지쳤기 때문이다. 숨기면 숨길수록 숨겨야 할 것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부담은 결국 몸으로 온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너무 빨리 익숙해진 얼굴은 이미 많은 것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그녀는 그 얼굴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질문. 내가 왜 멈췄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멈췄다는 걸 누가 알고 있었을까? 남자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는 선택은 도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연된 직면이다. 그는 아직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직면은 사람을 망친다. 그는 망가지고 싶지 않았다. 대신 어딘가에 머물렀다.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장소. 그는 그곳에서 종이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접지 않았다. 종이를 바라보는 동안 접힌 선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그려졌다. 선은 방향을 만든다. 방향은 결국 사람을 한 곳으로 데려간다. 그는 그 도착지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제이는 처음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다. 여자도 남자도 아닌 또 다른 누군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순서를 조금씩 밀었던 사람. 그는 그 가능성을 오래 품고 있었다. 가능성은 확신보다 무겁다. 무겁기 때문에 쉽게 꺼내지 않는다. 그는 그 가능성을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면 이야기가 단순해진다. 단순해진 이야기는 사람을 안심시킨다. 안심은 방심을 부르고 방심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게 만든다. 그는 반복을 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여자는 같은 질문을 다시 받았다. 이번에는 장소가 달랐다. 장소가 달라지면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말한다. 그녀는 그 변화를 느꼈다. 느끼는 순간 말이 느려졌다. 느려진 말은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그날 그녀가 말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이전과 달랐다. 이전에는 회피였고 지금은 확인이었다. 확인은 말하는 사람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고도 말했다. 남자는 같은 날 짧은 통화를 했다. 길지 않았다. 단어 몇 개.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을 떨었다.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결정 이후의 반응이다.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다. 제이는 두 보고를 같은 시간에 받았다. 여자의 말과 남자의 침묵. 말이 늘어난 쪽과 말이 사라진 쪽. 균형은 무너지고 있었다. 균형이 무너질 때 사건은 새로운 얼굴을 갖는다. 그는 알았다. 이제 다음은 재구성이 아니라 충돌이라는 걸. 그리고 충돌은 늘 예상보다 조용하게 온다. 4부. 공백의 무게. 사건은 언제나 행동으로만 기록되지 않는다. 가장 무거운 부분은 행동 사이에 남는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짧은 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그 공백. 제이는 그 공백을 처음부터 의심했다. 공백은 비어있지 않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여자는 그날을 떠올릴 때 늘 같은 장면에서 숨이 막혔다. 무언가가 일어나기 직전도 아니었고 이미 끝난 뒤도 아니었다. 멈췄던 순간. 발이 바닥에 붙어 있었고 시선은 앞을 향해 있었지만 몸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그 멈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받는지가 확정된다. 확정은 책임을 만든다. 그녀는 책임을 피하려 한 게 아니었다. 다만 책임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미루고 싶었을 뿐이다. 미루면 상황이 바뀔 거라 믿었다. 남자는 같은 시간 다른 선택을 했다.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가가지도 않았다. 대신 한 발을 뒤로 물렸다. 한 발은 거리로 보면 사소하지만 의미로 보면 명확하다. 한 발 뒤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그 선언을 소리 내어 하지 않았다. 대신 몸으로 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이는 말보다 움직임을 다시 배열했다. 여자의 멈춤, 남자의 후퇴. 둘은 반대 방향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같았다. 공백이 생겼다. 공백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선택이 정확히 맞물려 생긴 결과다. 제이는 그 공백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다시 정렬했다. 여자의 시선 높이, 남자의 위치, 소리가 튀는 각도. 그리고 그날의 체온. 체온은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의 감각에서 밀려날 뿐이다. 여자는 너무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건 몰랐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녀는 보았다. 다만 본 것을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았다.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밤마다 깨웠다. 잠에서 깨어나는 건 악몽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질문 때문이었다. 나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남자는 한 발 뒤에 있었다. 그 거리는 안전했다. 안전하다는 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는 그 안전함을 이용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붙여 자신의 위치를 중립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중립은 선택의 부재가 아니다. 중립도 선택이다. 제이는 그 차이를 분명히 보았다. 여자는 인식했고 남자는 계산했다. 인식은 즉각적이고 계산은 지연된다. 하지만 둘 다 같은 결과를 만든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그는 그 공백을 하나의 장면으로 고정하지 않았다. 장면으로 고정하면 범인이 생긴다. 그는 아직 범인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대신 무게를 남겼다. 무게는 사람을 압박한다. 압박은 결국 균열을 만든다. 여자는 점점 말을 늘리고 있었다. 늘어나는 말은 해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리되지 않은 기억의 누출이다.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순서를 바꾸고 있었다. 중요한 부분을 뒤로 미루고 덜 중요한 부분을 앞에 놓았다. 바뀐 순서는 불안정했다. 남자는 반대로 말을 줄였다. 줄어드는 말은 침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지를 없애는 행위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남은 길은 하나처럼 느껴진다. 그는 그 착각에 기대고 있었다. 제이는 두 흐름이 같은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여자는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었고 남자는 공백을 굳히려 하고 있었다. 메우려는 쪽과 굳히려는 쪽.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날의 순서를 다시 떠올렸다. 접근, 인식, 멈춤, 개입하지 않음, 이탈. 이 5개 중 바뀌지 않은 것은 단 하나였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제이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제 공백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무게를 가졌고 방향을 가졌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공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자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뇌었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적어도 다른 생각은 밀어낼 수 있었다. 질문은 방패가 된다. 방패를 쥐고 있는 동안 사람은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하지만 방패는 무겁다.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내려온다. 내려오는 순간 방패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소리에 예민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 누군가 뒤에서 기침하는 소리. 소리는 늘 뒤에서 왔다. 뒤에서 온다는 감각이 그녀를 긴장시켰다. 돌아보지 않으려 애쓸수록 등 뒤는 커졌다. 남자는 반대로 앞을 봤다. 앞만 봤다. 뒤를 보지 않는 건 용기가 아니라 방향 고정이다. 방향을 고정하면 다른 선택지는 사라진다. 사라진 선택지는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그 단순함을 선택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묻지 않으면 답도 필요 없다. 대신 그는 상황을 정리했다. 시간표를 맞추고 이동 경로를 점검하고 그날의 흐름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건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준다. 제이는 그 착각이 언제 깨질지 계산했다. 계산은 숫자로 하지 않았다. 사람의 리듬으로 했다. 여자의 리듬은 느려지고 있었고 남자의 리듬은 빨라지고 있었다. 느려지는 쪽은 안으로 가라앉고 빨라지는 쪽은 바깥으로 튄다. 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여자는 어느 날 문득 멈춰섰다. 길 한가운데였다. 이유는 없었다. 아니, 이유가 너무 많았다. 멈춘다는 건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일 같았지만 동시에 그날에서 벗어나는 일 같기도 했다. 그녀는 그 모순 속에서 잠시 서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는 부딪혔고 누군가는 사과했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다. 그 모든 반응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이 멈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추지는 않았다. 남자는 같은 시간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였다. 목적은 하나였다. 확인. 자신이 생각한 순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확인을 받는 순간 그는 조금 가벼워졌다. 가벼워졌다는 건 무언가를 내려놓았다는 뜻이다. 제이는 그 통화의 여운을 느꼈다. 내용을 몰라도 알 수 있었다. 통화가 끝난 뒤의 움직임, 숨의 길이, 걸음의 템포. 사람은 통화가 끝난 직후 가장 솔직해진다. 그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공백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선택이 그 안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흘러든 선택들은 서로 부딪히며 형태를 만들었다. 형태가 만들어지면 방향도 생긴다. 방향이 생기면 되돌릴 수 없다. 제이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정리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었다. 누가 먼저 알았는지, 그리고 알고도 무엇을 선택하지 않았는지였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여자는 곧 말하게 될 것이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남자는 곧 멈추게 될 것이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빠르게 갈 수 없어서. 그리고 제이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질문이 필요 없는 순간, 말이 스스로 무게를 드러내는 순간을. 공백은 이미 충분히 무거워졌다. 이제 그것은 누군가를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5부. 남겨진 온도. 말은 생각보다 늦게 나온다. 사람들은 진실이 말에서 드러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말은 이미 지나간 선택을 따라온다. 선택이 먼저 있었고 말은 그 뒤에 남는다. 제이는 그 순서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끝까지 묻지 않았다. 여자는 결국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오래 버티지 않았다. 앉는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러움은 체념과 닮아 있다. 체념은 포기의 언어가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정이다. 그녀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손바닥이 완전히 닿았다. 이전과 달랐다. 이전에는 언제든 떼어낼 수 있는 자세였다면 지금은 내려놓는 자세였다.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다. 그날 그녀가 말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유도다. 그는 유도하지 않았다. 말이 스스로 흘러가게 두었다. 흘러가는 말은 방향을 숨기지 않는다. 저는 멈췄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준비된 고백이 아니다. 오히려 오래 반복된 생각의 결과다. 생각은 흔들리지만 반복은 단단해진다. 소리가 났고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다. 이유를 말하는 순간 말은 변명이 된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사실을 놓았다. 사실은 꾸미지 않을수록 무겁다. 제이는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말은 종이보다 공기에 남아야 했다. 공기에 남은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 대신 사람에게 달라붙는다. 남자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그곳에 도착하고 있었다. 그는 멈췄다. 정말로 멈췄다. 더 이상 속도를 조절하지 않았다. 조절을 멈추는 건 선택을 인정하는 단계다. 그는 전화를 꺼냈다. 누르지 않았다.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껐다. 누르지 않은 전화는 끝내야지 않은 말이다. 그는 말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마지막까지. 제이는 그 선택을 떠올렸다. 말하지 않음. 개입하지 않음. 움직이지 않음. 이 사건을 만든 것은 단 하나의 행동이 아니었다. 겹쳐진 비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비행동은 각자 다른 이유로 선택되었다. 여자는 가까웠다. 너무 가까워서 몰랐을 수 없었다. 남자는 한 발 뒤에 있었다. 그 한 발 덕분에 끝까지 말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제이는 그 거리의 차이를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재봤다. 거리는 숫자가 아니다. 거리에는 체온이 남는다.
가까웠던 사람의 체온은 아직 식지 않았고 떨어져 있던 사람의 체온은 애초에 닿지 않았다. 그때 여자가 다시 말했다.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문장은 질문이 아니었다. 책임을 나누는 말도 아니었다. 단순한 사실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이 사건의 전부였다. 제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 이상 정리할 필요가 없었다. 정리는 끝났다. 남은 건 잔상이었다. 잔상은 해결되지 않는다. 다만 남는다. 남자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도망친 것도 아니었고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날의 위치로 다시 가지 않았다. 가지 않음은 하나의 결론이다. 그는 그 결론을 선택했다.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던 방향을 다시 떠올렸다. 이제는 그 방향을 상상으로 채우지 않았다. 상상은 끝났고 남은 건 기억뿐이었다. 기억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제이는 사건을 닫지 않았다. 닫는 순간 이 일은 과거가 된다. 그는 과거로 보내지 않았다. 대신 한 줄을 마음속에 남겼다. 범인은 없었다. 다만 순서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읽은 사람의 안쪽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 공기는 식지 않았다. 그날의 온도는 아직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었다. 다음 편 예고. 누군가는 말했고, 누군가는 멈췄고, 누군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남은 건 해결이 아니라 접근할 수 없게 된 기록이었다. 이번에는 가까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한 발 뒤에 있던 사람도 아니다. 이번에는 먼저 순서를 읽어버린 사람이 움직인다. 말보다 빠른 이해, 증거보다 앞선 결론. 알고도 침묵했던 선택들은 더 이상 중립이 아니다. 질문은 하나로 줄어든다.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이미 알고 있었는가. 기록은 고르지 않는다. 다만 읽힌 순서대로 남긴다. 그리고 이번엔 읽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